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 4시 21분 월스트리트 저널 속보 한 줄이 터졌습니다. 부통령 벤스, 이란 협상을 위한 파키스탄 방문을 잠정 중단한다. 이 뉴스가 뉴욕 증시 마감 종을 39분 앞두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39분 동안 개장 직후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뒀던 S&P 500 지수가 거의 수직으로 내려와 하루 중 저점에서 마감을 찍었습니다. 어젯밤 미국장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끝났는지 뉴스 한 줄과 분봉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전형적인 정강후약이었습니다. S&P 500은 0.63% 하락한 7064.01, 다우는 293포인트 빠진 49149.38, 나스닥 컴포지트도 0.59% 밀렸습니다. QQQ는 644.33, 0.38% 하락, 우리 TQQQ는 57.40, 1.17% 빠졌습니다. 숫자만 훑으면 평범한 숨고르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장중 흐름을 분단위로 쪼개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시장은 하루 내내 평온하게 흐른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시간에 모든 하락을 몰아서 받아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오늘 밤 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6가지로 끊어가겠습니다. 첫째, 어제 장이 왜 강하게 열려서 약하게 닫혔는지 그 결정적 39분의 분해. 둘째, 애플 2.52% 급락 뒤에 숨은 15년 만의 세대 교체 드라마. 셋째, 유가와 빅스가 튀는 날 금도가치 2.83% 빠진 이유. 넷째, 유가가 또 한 번 튄 이유와 장 마감 직전 공개된 API 재고의 충격. 다섯째, SOXX는 오르고 엔비디아는 빠진 반도체 안의 균열. 여섯째, 오늘 밤 다시 열리는 장에서 진짜로 봐야 할 3가지 신호. 첫 번째, 그 39분. 어제 장은 대단히 기분 좋게 열렸습니다. 미국 시간 화요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란과의 합의가 수요일 휴전 만료 전에 나올 것 같다는 톤으로 긍정적 신호를 올렸고 S&P 500 선물은 프리마켓부터 플러스로 달렸습니다. 개장 직후 S&P는 곧바로 7130선을 건드리며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노렸습니다. 이틀 전인 4월 17일 종가 7126.06을 장중 돌파했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침 뉴욕의 트레이더들은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란 리스크 한 페이지 넘긴다는 모드였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세 번째 균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란 의회 대변인 갈리바프의 고문이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말이 안 되고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로 본다는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거의 동시에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파키스탄 협상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이 아침에 기대했던 합의 임박 시나리오가 한 발짝씩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일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 정산가는 오히려 1.7% 밀려 배럴당 93.86달러, WTI 5월물은 0.68% 오른 배럴당 90.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브렌트가 100달러를 넘기도 했지만 공식 정상가 기준으로는 생각만큼 튀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관련 섹터는 슬슬 수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 유가 상승을 곧바로 악재로 읽지 않았습니다. 11시, 12시, 1시까지 S&P는 여전히 플러스 영역 근처에서 버텼습니다. 오일은 튀어도 결국 합의로 가면 다 해소된다는 기대가 주식 쪽에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 기대가 깨진 정확한 순간이 한국 시간 새벽 4시 21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3시 21분, 뉴욕장 마감 39분 전, WSJ가 단독으로 벤스 부통령이 이란 휴전 만료를 앞두고 파키스탄행 협상 출장을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악시오스가 벤스는 여전히 백악관에 있다. AP가 벤스가 파키스탄 방문을 아예 취소했다고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합의 기대의 마지막 기둥이었던 부통령이 직접 움직인다는 시나리오가 무너진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마감 1시간 남은 시점에 S&P는 0.51% 하락 수준이었는데 정확히 이 WSJ 뉴스가 뜬 직후부터 마감까지 추가로 0.12%포인트가 더 빠지면서 최종 0.63%까지 확대됐습니다. 분봉을 보면 마지막 30분에 매도 물량이 붙었고 다우와 S&P 모두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을 쳤습니다. 옵션 만기가 아닌 날의 평범한 화요일 마감 근처에서 이런 수직 하락이 나오는 건 흔치 않습니다. 기관들이 하루 오버나이트 리스크를 줄이자고 판단하는 순간 바스켓 매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전형적 그림입니다. 더 재밌는 건 마감 직후 22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 시간 새벽 5시 22분, 종이 친 지 22분 뒤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란이 제안을 제출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결론 날 때까지. 거의 동시에 해군 봉쇄는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한 줄도 함께 나왔습니다. 휴전 연장과 봉쇄 유지. 시장이 30분만 더 버텼으면 반등으로 마감했을 헤드라인이 정확히 종을 친 뒤에 풀린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읽어야 할 구조는 명확합니다. 이번 이란 국면은 헤드라인 한 줄에 시장이 수직으로 꺾일 수 있는 국면이고
특히 뉴욕 마감을 전후한 몇 분 단위에서 변동성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 장이 열리면 마감 후 나온 휴전 연장 뉴스를 장 초반에 한번 가격에 반영할 겁니다. 그걸 되돌리는 헤드라인이 또 하나 나오면 어젯밤 장 마지막 39분의 연장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애플이 오늘 유독 2.52% 빠진 이유. 표면적 이유는 모두가 압니다. 팀 쿡이 물러납니다. 오는 9월 1일자로 팀 쿡은 이사회 의장으로 올라가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인 존 터너스가 애플의 차기 CEO가 됩니다. 애플 뉴스룸이 직접 발표한 공식 전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팀 쿡이 스티브 잡스로부터 CEO 자리를 넘겨받은 게 2011년 8월입니다. 그때 애플의 시가총액은 3,500억 달러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기준 애플 시가총액은 3.91조 달러. 쿡 재임 15년 동안 약 11배로 불어났습니다. 업계 역사상 단일 CEO 아래에서 이 정도로 기업 가치를 키운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이폰 중심의 하드웨어 회사를 서비스, 웨어러블 자본 환원이 복합된 플랫폼 기업으로 바꿔낸 게 쿡의 유산이죠. 시장이 어제 애플을 2.52% 때려내린 건 승계 자체가 놀라워서가 아닙니다. 존 터너스는 25년을 애플에서 일한 하드웨어 전문가이고 최근 몇 년간 비즈니스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꾸준히 언급됐던 인물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미 2026년 초부터 터너스가 차기 CEO 후보 1순위라는 프로필 기사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뉴스 자체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럼 왜 빠졌느냐? 세 가지 구조적 불안이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터너스는 AI 쪽 이력보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쪽 이력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시장이 애플에 물어보는 질문은 다음 폼팩터는 뭐냐가 아니라 AI 시대의 플랫폼 지위를 어떻게 지킬 거냐죠. 구글이 제미니를 iOS 기본값으로 밀어넣은 뉴스가 최근 계속 나오고 애플 자체 AI인 애플 인텔리전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하드웨어 출신 CEO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주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둘째, 쿡이 끌어온 공급망, 중국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일종의 지정학 스킬이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에서 이 능력이 이사회 의장 자리로 한 발짝 빠지는 건 주주 입장에선 비용입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 쿡 재임 동안 애플은 총 8천억 달러에 가까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주가를 떠받친 핵심 엔진이었죠. 새 CEO가 이걸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AI 투자 쪽으로 자본을 재배치할지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어제 마이너스 2.52%는 좋은 CEO가 물러나서 슬프다가 아닙니다. 다음 10년의 리스크 메뉴가 통째로 재가격된다는 신호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어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애플이었다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메타 마이너스 0.31%, 구글 마이너스 1.52%, 테슬라 마이너스 1.55%, 엔비디아 마이너스 1.0%,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플러스 1.46%, 애플만 혼자 2배 넘게 빠진 겁니다. 세 번째, 금이 2.83% 빠진 이유. 어제 금은 2.83% 하락해 GLD 종가 429.57을 찍었습니다. 유가가 튀고 빅스가 3.34% 오른 날에 같은 방향으로 밀린 게 아니라 왜 금까지 같이 맞았는가?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달러입니다. DXY 달러 지수는 어제 0.37% 올라 98.40을 찍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달러는 약세였는데 이란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자마자 달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냐?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 외 지역의 리스크가 더 커지고 결국 미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달러 스마일, 패턴의 왼쪽 끝입니다. 달러가 오르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은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매수세가 줄어듭니다. 둘째는 인플레이션 경로 재계산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근처로 밀려 올라가면 헤드라인 CPI와 PCE가 다시 튀어오르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늦춰야 합니다. 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TNX는 4.29%로 0.99% 상승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연준 금리 못 내린다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실질 금리가 오르면 금을 들고 있는 비용이 비싸집니다. 이 두 번째 힘이 첫 번째 달러 힘과 겹치면서 금이 위로 뚫릴 이유를 전부 지워버린 겁니다. 정리하면 지정학 긴장이 인플레 기대와 금리 기대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간에선 금이 쉽게 깨집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후 반년 동안에도 달러 강세와 실질 금리 상승에 눌려 금이 고점에서 크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제의 하락은 그 패턴의 초기 구간과 구조가 닮았습니다. 네 번째, 유가 시장의 진짜 이야기. 어제 뉴욕장 마감 30분 전에 시장에 의미심장한 데이터 하나가 불렸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가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 예상은 100만 배럴 감소였는데 실제는 447만 배럴 감소. 예상보다 4배 넘게 빠졌습니다.
휘발유 재고도 516만 배럴 감소, 디젤 재고도 459만 배럴 감소, 전방위적인 재고 급감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신호. 미국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정유소들이 휘발유를 빠르게 생산 전환하는 중인데 그 와중에도 재고가 빠진다는 건 바닥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공급 측 경계심. 이란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실제 배럴당 얼마나 손실이 날지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이 안전 재고를 더 줄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경제자문 피터 나바로가 어제 내놓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란 테러 리스크는 그동안 글로벌 유가에 숨어있던 세금이었다. 이 리스크를 제거하면 에너지 가격이 수년간 낮아질 수 있다. 이 말은 다르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지금 유가에 박혀있는 지정학 프리미엄은 결코 작지 않고 이게 해소되느냐 마느냐가 글로벌 인플레 경로를 결정하는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유가와 인플레의 연결고리를 꽤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가가 현재 레벨에서 한 단계만 더 위로 튀어도 헤드라인 CPI와 기업 마진에 곧바로 꽂히면서 미국 증시 상승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반도체 안의 균열. 어제 전반적 지수가 다 빠졌지만 반도체 ETF인 SOXX는 오히려 0.75% 상승했습니다. 420.70을 찍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24.27% 상승, 올해 들어서는 34.20% 상승. 어떤 분들은 반도체가 다 오르니 TQQQ도 편안하겠네 하실 텐데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편안한 그림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AMD가 3.47% 급등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35.34% 상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섹터 대장주 엔비디아는 1.08% 하락, 브로드컴은 강보합, 퀄컴도 1.43% 하락, AMD 혼자 치고 나가면서 섹터를 끌어올린 그림입니다. 왜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MI350 대규모 구매 계약 관련 루머가 계속 돌았고 AMD의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AMD가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뺏는 시나리오에서도 전체 AI 칩 시장의 파이가 계속 커지지 않으면 이 수혜는 일시적입니다. 어제 메타가 툴사에 10억 달러 규모의 새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거의 같은 날 메타가 미국 직원 전체 컴퓨터에 AI 학습용 워크플로우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는 내부 메모가 유출됐습니다. 기업들이 AI 자본 지출의 ROI를 진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AI 설비 투자 사이클의 한가운데에서 이제 누가 더 싸게 학습시키느냐가 새 경쟁축으로 부상하고 있고 AMD가 그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지금 두 개의 스토리가 동시에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전부라는 올드 스토리, 또 하나는 엔비디아 뺀 다른 칩 회사들에게 돈이 돌기 시작한다는 뉴 스토리. 우리가 들고 있는 QQQ, TQQQ는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큰 ETF 중 하나입니다. 이 분화가 길어지면 지수 레벨에서는 상승하는데 나스닥 100은 상대적으로 둔해지는 국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QQQ-0.38% vs S&P-0.63%로 QQQ가 덜 빠진 건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46%와 반도체 섹터 강세가 방어막을 쳐준 덕이었습니다. 이 방어막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AMD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확인할 때까지 시장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 밤 진짜로 봐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신호, 뉴욕 정규장이 열리는 한국 시간 오늘 밤 10시 30분 직전 프리마켓에서 S&P 선물이 어느 정도에서 열리느냐. 트럼프가 마감 후 휴전 연장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선물은 객상승에서 열려야 정상입니다. 만약 그렇게 못 열리고 플랫 또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면 이란 측의 공식 응답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뜻이고 어제의 하락을 시장이 그대로 지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신호, 유가의 반응.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93달러대, WTI는 90달러대입니다. 휴전이 실제 연장되면 유가는 일단 2에서 3달러 빠져야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유가가 오늘 장중에 오히려 100달러를 위쪽으로 돌파한다면 시장은 휴전 연장이란 단어만 있지 실제 봉쇄는 그대로라고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국방 섹터는 방어되고 반대로 소비재 여행 항공 섹터가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신호, VX. 어제 변동성 지수는 19.50까지 올라왔습니다. 3.34% 상승이었습니다. 이번 달 MTD로는 여전히 20% 넘게 빠져 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11.56% 상승으로 방향이 돌아왔습니다. 빅스가 20을 위로 다시 넘어가면 옵션 시장에서 해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붙는 구간입니다. 이게 단순 휴전 연장 뉴스 한 줄로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번 주 내내 저점 매수보다는 리스크 축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신호 중 2개 이상이 부정적으로 깨지는 날이 오면 저희 알고리즘 시스템도 페이즈 변화의 재검토가 시작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QQQ644는 여전히 201선 598의 7.6% 위, 101선 610의 5.49% 위입니다. RSI 70.6으로 과열 신호가 뜨기 시작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하지만 시스템의 매도 레벨은 아직 한참 아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68로 직전 70에서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탐욕 구간입니다. 저희의 실험을 한 줄로 확인하면 1만 달러로 시작한 계좌는 현재 총 평가 금액 1만 673달러입니다. 수익률 플러스 6.7%. 페이즈는 롱. 어젯밤 시장이 흔들렸지만 시스템이 요구하는 방어 라인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고 저희는 여전히 레버리지 3배를 온전히 들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 헤드라인 하나에 흔들려서 손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 것. 저희가 이 채널에서 10년짜리 실험을 공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밤 뉴욕장에서 이란 휴전 연장에 대한 이란 측 공식 응답이 나오느냐, 그에 따라 유가가 어디에서 마감하느냐, 그리고 빅스가 20을 다시 위로 돌파하느냐. 이 세 가지 신호는 내일 아침 이 채널에서 그대로 분해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4시 21분에 그 39분처럼 시장은 몇 분 사이에 방향을 바꿉니다. 그 몇 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 기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두세요. 오늘 밤 장이 끝나면 내일 아침 어젯밤 4시 21분에 그 39분을 이어가는 다음 39분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 리CH님께서 슈퍼땡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